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진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지? 아까 그 대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들으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파이썬은 당연히 일단 과목 이름만 얘기해 봅시다. 파이썬은 당연히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하신 거 있나요? 아, SQL 했어요? DB는 못 썼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고? 게시판? 이걸 왜? 그러니까 DB를 연동들과 응용이랑 이제 그런 걸 만든 웹 서비스까지 연동시켜서 DB에 대한 이해도 좋으신가 싶다고. 오케이, 인정. 일단 뭐 HTML은 크롤링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HTML까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QL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수집한 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SQL 안 쓰고 그냥 다 엑셀로 하더라고요. CSV나 엑셀 같은 걸로 파일 저장하지 SQL까지 잘 안 가. 왜냐면은 여기 SQL을 들이대면은 그 소잡는 칼로 쥐잡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봐야 100만 건 넘어가기 힘들어요. 잠깐 프로젝트 하는 거 갖다가 얼마나 많이 수집하겠어요. 100만 건, 10만 건 넘어가고 사실 힘들 거예요.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해야 돼. 근데 SQL은 막 500만 건, 뭐 이 정도 될 때 들이미는 거기 때문에 아시면은 분명히 좋긴 한데 프로젝트 하면서 쓸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 원추. 적어도 내 포폴에 뭔가 하나 들이밀 뭔가는 있어요. SQL까지는 원추. 그 다음에 장고하고 게시판은 사실 이 전체 과정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뭐 입력해서 SQL에 그러니까 SQL을 좀 더 심도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인정인데. 아, 잠깐만. 그럼 장고가 파이썬이었지, 참. 그럼 SQL 알케미나 뭐 그런 거 했겠네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SQL 연동하는 거 했겠네요? 아, 그럼 오케이. 그럼 이것도 인정. 아, 오케이. 파이썬. 뭐 파이썬은 뭐 기본적인 문법은 다 하셨을 거고. 딱 요 정도 공부하신 건가요? 그럼 코딩은 뭘로 하셨어요? 코딩 도구. 오, 굿. 저도 깔아야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깔려 있으신 거죠? 제가 지금 컴퓨터에 제 사용자 계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용자별로 따로 설치되는 거라서. 왜냐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면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중간에 이것저것 세팅하잖아요. 그게 세팅이 좀 귀찮아서 제 깃허브에다가 연결해 놓고 세팅을 다 동기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하고 같이 쓰면 엉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했고, 그러면은 일단 파이썬 기본 문법은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수업 예제 중에 저 문법은 처음 보는 건데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롤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롤링 예제하셨던 것 중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무 분이나? 제가 자리 가서 볼게요. 제가 무슨 뭐였냐면 그 API로 비트코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띄우는 거. 아, 제이슨 연동을 한, 그럼 크롤링은 아니구나. 네, 오픈 API 연동을 한 거란 얘기죠? 아, 오케이. 키워드 사용하는 그런 거. 로고가 하나 있는데 코드를 사고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소개 들어가주세요. 아니, 그냥 가서 볼게요. 크롤링은 가능해주신 그 코플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 일단 감독 추출하는 것도 됐고, 여기는 웹페이지에서 하는 건데요. 개인으로 있던 건데 보이시죠? 시각화는 맛보기만 했고. 깃허브구나, 이거. 네, 여기 기tab에서 올려놓은 오케이. 확장자가 PY예요? PY로 하면 오케이. 예. 비주얼 스튜디오 좀 준비할게요. 편한 거 있으면 쓰세요. 어차피 도구예요. 자기 손에 익은 게 제일 좋아요. 툴을 다른 거 쓴다고 해서 코드가 달라지는 일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도요? 원래 다 거요? 오케이. 안 됐고.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일단은 뭐 코드 위에 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결과가 밑에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신 거죠. 오래 걸리네.
다 깔렸나? 아직 안 깔렸네. 잠깐만요. 프로그램 설치가 좀 걸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딩을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흐름 제어, 뭐 조건문, 반복문, 여기부터 슬슬 이제 머리 뽀개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서 코드를 이제 모듈화 시키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객체 지향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여긴 어디 나는 거의 그런 개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들의 특징이요. 처음에는 순서대로만 하면 되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코드가. 실행되는 흐름이요. 그리고 반복문도 무슨 막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 코드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술을 한다는 느낌이지 하나의 완전체가 아니에요. 위에서 코드 한 서너 줄 코딩한 다음에 그거 실행되는 결과 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또 실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 분석 결과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을 또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Y 코드로 한 번에 다 코딩하면 되게 어려워요. 코드를 한 3-4줄씩 끊어서 해야 돼요. 여기 왜 이미지 검색 안 했구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적어서 네. 데이터 분석할 때는 보통 요걸 써요. 얘가 코드를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 단위로 개별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에 따라서 아래 코드를 내가 위에 실행 결과에 맞춰서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파이참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하면은 일단은 아래쪽에 출력창에 이제 결과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부터 이제 실행 결과 보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로 그래프 끼면 별도의 창으로 따로 떴을 거예요. 얘네들은 바로 밑에 그래프가 바로 나오죠. 위 코드에 대한 결과가.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거의 필수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글에서 운영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이 주피터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랑 콜앱이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가져와라 라고 데이터 명령 내리면 데이터 가져온 결과 여기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뭐 시각화, 해서 결론. 우린 수업할 때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수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거를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얘는 아직도 깔고 있네. 혹시 이전 수업에서 주피터 설치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일단은 제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부터 확인해 보자. 아이고.
파이썬이 안 깔렸네요, 저는. 자,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시는 법, 요건 써봤어요? 파워쉘. 아, 파워쉘? 파워쉘하고 명령 프롬프트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혹시 CMD CMD요. CMD는 먼저 썼잖아요. CMD는 썼어요. 아니요. 저희 파워쉘이었지. 파워쉘로 썼어요. 뭐, 별 차이 없어. 근데 저는 파워쉘은 잘 안 쓰는 추세라. 뭐, 어차피 명령어가 달라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파이썬 한 칸 띄고 빼기 두 개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파이썬 버전 값이 표시가 되고요. 일부러 오타를 좀 내볼게요. 자, 만약에 오타가 안 났다라고 전제하고, 파이썬은 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딸랑 파이썬이라고 글자만 뜬다. 이때는 파이썬이 설치가 안 된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깔아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파이썬 버전 몇 설치되어 있어요? 11.6? 0? 아, 그럼 뭐 마이너 버전은 차이 없겠지. 현재 텐서플로우까지는 파이썬 3.11까지 지원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 들어갔을 때 파이썬을 재설치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 워드 클라우드가 파이썬 3.9까지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전 이슈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PIP 명령으로 설치하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은 뭐 모듈이건 패키지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설명은 저거예요. 파이썬 확장팩. 그렇게 이해하면 바로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 케이스도 그렇죠. 일단 핸드폰이 나와야 케이스가 뒤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이 먼저 나와야 그 패키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패키지들은 개발자들이 조금 게으른지 최신 버전을 바로바로 못 따라가는 애들도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버전 이슈가 발생하면은 버전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 중에 그런 게 발생하면은 좀 일부는 재설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파이썬을 버전별로 깔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아직 제자리는 설치 중이니까 되게 오래 걸리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데이터 분석 도구.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썬만 너무 맹목적으로 보지 말고요. 자, 첫 번째는 R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경쟁자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파이썬보다 우세했어요. 주로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데서는 R을 더 많이 썼어요. 한 재작년까지는 파이썬으로 과제에 가면 봐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파이썬이죠. 조금 전에 말한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냐면요. 패키지. 파이썬 R 패키지 저장소는 크랑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패키지 저장소는 PyPI라고 하는 사이트죠. 물론 우리는 PIP 명령어로 하지만 안 적으셔도 돼요. 내가 좀 졸릴 것 같다 싶으시면 그런 분들만 필기하시고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파이썬 저장소예요. 우리가 pip 명령 내리면 여기서 다운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했었던 그 초반 우세가 어디서 왔냐면은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가 만든 패키지 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에러가 있건 없건 등록할 수 있어요. 결과가 틀려도 등록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pip 명령으로 내려받아서 설치하는 패키지들 있죠. 걔가 아무리 잘못된 결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작살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원 개발자도 그 책임 안 져요. 근데 R에서 쓰는 이 크랑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저장소는요, 저기에 오픈소스 그 패키지를 하나 등록하려면 웬만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수준의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은 이미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거친 애들이기 때문에 검증이 된 애들이고 얘네들은 검증이 안 된 애들이에요. 초반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진짜 괜찮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서 널리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등비등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 요즘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머신러닝 활용하면 거의 웬만해서 다 통과한 거 아세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머신러닝을 아직 잘 모르거든. 머신러닝 하려면 파이썬밖에 답이 없어요. R은 머신러닝 지원이 좀 미미해요. 특히 아까 얘기했었던 그 텐서플로우 있죠? 걔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데 걔는 대놓고 파이썬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알려졌어요. 실무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쓰고 이제 대학 연구소에서 R을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돌았는데 거기에 기인하는 가장 큰 요인이 머신러닝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서 특강 같은 걸로 파이썬 되게 많이 수업해요. 이제 대학도 R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가는 추세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대학에서 파이썬 수업 들으면은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코딩을 몰라. 그리고 컴퓨터과 교수님들은 통계를 몰라. 그 양쪽에서 수업을 두 개를 들어야 돼.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니 해도 무료예요. 돈 있으면 이거 안 써요, 사실. IBM에서 만든 SPSS라는 애가 있어요. 네, 딱 봐도 통계틱하게 생겼죠?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할 모든 것들을 마치 엑셀보다 쉽게 결과를 만들어줘요. 심지어 한글화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통계 분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걸 더 많이 써요. 근데 가격이 깡패예요. 이게 월구독으로 바뀐 다음에 한 달에 10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한 달에 10만 원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한 카피당 1000만 원이 넘던 건데 지금은 월구독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가격 얼마인지 볼까? 가격이 안 나왔네. 가격. 월별 99.9달러네. 그러니까 최소 한 달에 지금 환율이면은 한 13만 원 정도 봐야 된다. 13만 원, 19만 원 정도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직 졸업을 안 하셨다면 이거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거의 모든 대학의 학교 네트워크망에서 이거 공짜예요. 저도 이거 쓰려면 학교 도서관 가야 돼요. 그거 귀찮아서 파이썬 쓰긴 하지만 배우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다 같이 무사히 마치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어려운 이유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메뉴들이 다 통계학 용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 다 수업에서 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나면 대충 엑셀 쓸 때 막 이것저것 건드려 보면서 쓰잖아요. 엑셀 다 알고 쓰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통계 쪽에서는 거의 알아주는 애죠. 그래서 사실 R하고 파이썬은 초반에는 이거 돈 주고 쓰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쓰는 거라는 인식이 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R이나 특히 파이썬만 놓고 보면 이제 파이썬은 아무래도 코딩이니까 이걸로는 못하는 게 하나 들어가요. 자동화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뉴스 기사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파이썬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가동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가 SPSS. 얘는 유료. 자, 얘네들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분석 도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QG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결과를 뭔가 지리학적인 요소와 묶어서 분석을 해야 될 때, 저쪽은 일반 통계학에서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도시공학 같은 데 가야 건드리는 분야인데, 저쪽이 웬만한 통계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QGIS가 내부적으로 파이썬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파이썬 코딩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해요. 실제로 이제 얘도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QGIS 같은 경우는 지리 정보 분석. 예를 들면은 이제 입지 선정 뭐 이런 것들. 뭐 스타벅스 최저 입지 선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 할 때 많이 쓰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 지오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이제 공간외기 분석, 지역 간의 연관성 분석할 때. 그러니까 분석 목적에 따라서 도구들이 달라져요.
한 가지에만 너무 그렇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한 70% 정도 두루두루 아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도구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할 거고, 일단 주피터라고 하는 애를 먼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주피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딩 도구 중에 하나긴 한데,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동작을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PIP 명령으로 깔아야 돼요. 자, 명령 프롬프트 다 켜시고요. 원래 수업할 때 이렇게 메모장에다 깨작깨작 하는 거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따로 이제 뭔가 여러분들 읽을 만한 거는 따로 준비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배포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하셨던 것 중에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보충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명령 프롬프트를 먼저 켭니다.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시는 방법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다시 할게요. 윈도우 기준으로요. 그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로고 있죠. 이렇게 윈도우 키라고 부릅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세요. 파워쉘 하시는 분들 파워쉘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피터 설치입니다. pip install -y 주피터. -y 옵션은, -y, 미안해요. 빼기두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옵션은 혹시라도 깔려있으면 지우고 최신 버전으로 다시 깔라는 옵션이에요. pip install 업그레이드. 서치 옵션 유저냐 어떻게 네, 가서 좀 볼게요. 지나갈 수 있나? 빼기가 2개 들어가셔야 돼요. 바이러스 체킹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PIP로 설치하는 거를 일일이 프로세스 검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설치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하시려면 바이러스 백신은 죽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제자리 설치가 다 됐네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주피터에 대한 실행 방법, 진짜 FM이에요. 근데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FM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 거예요.
일단은 내가 코딩할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뭐,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되, 명령 프롬프트건 파워쉘이건, 실행을 하면은 시작 위치가 사용자 홈 디렉토리입니다. 여기 시작 위치를 보면은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라고 나와 있죠. 유저스가 사용자예요. 사용자 폴더 안에 그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아이디 여기에요. 윈도우 XP 이후부터는 컴퓨터의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그러진 않지만 여기를 사용자 홈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 안에서 시스템 니드들을 만들겠다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명령 프롬프트건 파워쉘이건 이 폴더로 이동을 해야 돼요. 폴더 이동 명령어가 cd거든요.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면은 이제 폴더가 이동이 된 게 보이죠. 이거 어느 세월에 이래. 이래서 제가 명령 프롬프트를 써요. 파워쉘 안 쓰고. 자,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에서 여기 폴더 경로의 오른쪽 빈 공간을 누르면은 딱 세팅이 되잖아요. 이거 지우고 여기서 cmd 엔터 치면은 한 번에 그 위치에서 실행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주피터를 실행해 볼게요. 주피터는 주피터 랩이라고 입력하면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역시 안 되네.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맥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윈도우는 언제부턴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주피터 실행. 작업 폴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 맥은 혹시 맥 쓰시는 분 계세요? 맥은 터미널 실행 후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파이썬 -m 주피터 맥은 그냥 주피터 랩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파이썬 -m 주피터. 얘가 이걸로도 실행이 안 되네. 주피터가 있긴 하네. 명령어가 바뀌었네. 자, 이게 지금 주피터예요.
일단은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되는 동안 이 명령 프롬프트를 끄면 안 돼요. 좀 불편하죠. 근데 주피터 노트북 말고 주피터 랩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냥 노트북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폴더 웹상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U에서 파이썬 3 선택을 하면 생김새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이썬 코딩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일단 파이썬 소스를 하나 만들죠. test.py 라고 해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만들고 여기서 A는 100, B는 200 그 다음에 프린트 A 더하기 B 샘플로 코드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하고서 이제 F5키 눌러서 실행. 그러면 결과가 밑에 이렇게 뜨죠. 주피터를 보여드릴게요. 주피터는요, 코드를 내가 쪼개고 싶은 단위로 쪼갤 수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F5키 누르면 곧 죽어도 그 파일 안에 있는 거 한 번에 다 실행해야 돼요. 얘는 A는 100. 밑에 또 블록 만들어서 B는 200. 프린트 A 더하기 B. 블록 단위로 따로 쪼개서 개별 실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코드가 길어지면은 이걸 쪼개서 보기가 더 좋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니 해도 비주얼 스튜디오나 파이썬 같은 전문 코딩 도구를 사용할 때의 이점은 점 찍으면 그래도 뭔가 나온다는 거. 코딩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제시를 해준다는 거. 얘는 웹 브라우저니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파이썬처럼 추가 확장팩을 깔 수 있습니다. 혹시 깔아보셨나요? 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여기 퍼즐 조각처럼 생긴 거 있어요. 얘가 확장. 아직 영문 버전이신 분들은 익스텐션이라고 뜰 거예요. 요걸 들어가셔서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이썬이라고 하는 확장팩 요거 하나만 까시면 돼요. 얘가 일종의 통합팩이라서 이거 깔면은 필요한 게 몇 가지가 같이 깔려요. 깔았어요? 이걸 깔았는데도 그냥 PY 코드만 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파이썬 코드 만드는 법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P. 주피터라고 검색하시면 새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나올 거예요. P. 알파벳 P.
그냥 아무데나. 그냥 프로그램 수행식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P. 컨트롤 시프트 P 누르면은 이렇게 명령어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뭐 어디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한 상태에서 누르면 돼요. 아, 맥이구나. 커맨드 시프트 P. 자, 맥 쓰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부 커맨드로 바꿔 들으세요. 그리고 수업 자체는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윈도우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하다가 잘 안 되는 거는 들고 오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맥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업을 맥에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윈도우가 과반수인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건데요. 주피터라고 입력하시면은 Create New Jupyter Notebook이라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가끔 잘못 입력해갖고 오타 나서 지우다가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괄호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지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지워버리면 그때부터 파일 검색으로 바뀌어요. 당황하지 말고 괄호 하나 더 입력하세요. 괄호가 없으면 파일 검색, 괄호가 있으면 명령어예요. 자, 새 주피터 노트북 요거까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파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 untitled 1.ipynb 주피터를 만들면 확장자가 ipynb예요. 자, 왼쪽에 untitled 1이라는 파일이 지금 없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깜장색으로 동그랗게 점 찍혀 있잖아요. 이건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인 거 알죠?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면 일단 저장부터 하세요. 파일을 만들면 일단 컨트롤 S 눌러서 저장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는 100, B는 200 실행하고 프린트 A 더하기 B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쪼개서 실행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 단축키는 이따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실행할 때는 옆에 보시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실행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잘 앉으신 분. 여기. 단축키로는 요 블록에서 Shift 엔터 누르면 되고요. 여기 옆에고. 누르면은 컴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아, 그럼 그냥 나오는 거 아무거나 파이썬 선택하시면 돼요. 최초 한번 실행할 때 그럴 거예요.
네. 그냥 파이썬 환경으로 선택해볼래? 됐어. 차차차차차. 봅시다. 설치가 완전히 다 안 된 것 같아서 설치하는 걸 그러면은 이거 뭔가 추가로 깔 거예요. 원래 파이썬 깔면 되게 많이 깔려야 되는데 아까는 몇 개 없더라고. 이제 됐을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교시에 할게요. 자, 또 결과 안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롤링 하셨다라는 게 이제 제이슨 데이터 받아다가 한 거 아마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온라인에 있는 제이슨 데이터 가져다가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 갖다가 이제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실제로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오픈 API가 아니라 그 멀쩡한 웹페이지에서 그 드래그해갖고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속까지는 아까 예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리퀘스트랑 뷰티풀 소업의 단점은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 사이트는 크롤링 못해요. 로그인을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수집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들 중에 웹페이지가 실행되면서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다이나믹 웹페이지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수집하려면은 리퀘스트 모듈이 아니라 파이썬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직접 띄워서 브라우저를 제어해야 돼요. 그게 크롤링의 최종 종착지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키보드 입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딘가 내가 클릭하는 동작까지도 파이썬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게 크롤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쓰려고 만든 건데 대학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개씩 논문을 요약해서 내는 과제가 있었는데 싹 다 영어였어요. 근데 영어 못하거든요, 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PDF에서 텍스트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 논문을 이렇게 텍스트로 추출했다고 치고 크롤링 기술을 역이용했어요. 파이썬에서 오픈함수 써보셨나요? 파일 입출력하는 거? 어쨌건 이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드려서 좀 전에 그 텍스트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웹브라우저를 띄우고 PIP 모듈이 설치가 안 됐네. 자, 요거까지만 샘플로 보여드리고 쉴게요. 또 깔아야 되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스포를 하는 거예요. 판다스는 깔려있겠지. 판다스도 안 깔려있구나. 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이제 파이썬으로 웹브라우저를 띄워요. 팝하고 페이지를 띄웠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떠요. 파이썬으로 지금 크롬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린 내용을 반복문 돌면서 이제 여기다 복사하고요. 번역 결과 나오면 붙여놓고 복사해서 따로 수집을 할 거예요. 자, 저 지금부터 엔터키 한 번만 치고 컴퓨터에 손 안 댈게요. 그냥 지 혼자 해요, 이렇게. 이게 문장을 한꺼번에 복붙했더니 번역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문장을 하나씩 갖다 놔야 되더라고요. 그걸 어느새 이걸 내가 복붙하고 있어요. 그냥 걸어놓고 담배 피러 왔어요. 이거 대학원 입학하면서 만들면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안 다음부터는 우리 와이프도 번역을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 짜 만들어내면은 여기 또 오픈 파이 엑셀이 안 깔려있네. 자, 번역 결과를 이제 엑셀로 저장하는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엑셀로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찐 크롤링. 자, 그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원리는 보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접근하는 데이터 소스가 다르면은 느낌이 또 새로울 거니까 수업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부터 쭉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 자료형이 있어요. 그거 배우고 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확증적 데이터 분석 그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있었네. 40분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점심시간 몇 시부터요? 12시 20분에서 1시 10분까지. 12시 20분. 그러면은 12시 20분. 오케이. 그러면은 50분에 다시 모일게요. 다음 그 시에는 이거 주피터 단축키 몇 개 얘기할 거니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자, 주피터는 기본적으로 그 파이썬 코딩 기능을 겸하고 있지만 원래 목적은 책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목적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단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드로 어떤 내용을 내가 전개를 해나가는 일종의 서술 같은 느낌이 더 짙어요. 자, 일단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현재 블록을 실행하고 밑에 블록을 새로 만듭니다.
자, 위쪽에 제가 따로 적는 거는 이따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Shift 플러스 엔터는 현재 블록 실행 후 다음 블록으로 이동 혹은 새 블록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블록이 있으면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요. 근데 블록이 없으면 Shift 엔터 누르면 밑에 새로 블록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는요, 현재 블록 실행 후 머물러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냥 그 블록 실행하고 머물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행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편집 모드예요. 이동 모드예요. 두 번째는 실행 모드예요. 자, 이동 모드는요, 방향키로 블록 이동이 가능하고요. 엔터 키를 눌러서, 미안해요. 실행 모드가 아니고 편집 모드. 자, 이거 지금 안 따라 적으셔도 돼요. 배포할 거예요. 엔터 키를 눌러서 편집 모드로 전환 가능하고요. 편집 모드는 코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ESC를 눌러서 이동 모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ESC를 누르면 이렇게 이 방향키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딱 치면은 거기서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록 왼쪽 바탕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잡아서 끌어갖고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록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맨 위로 올리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또 되네. 블록을 맨 위로 올리는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위에 코드, 그리고 마크다운. 이게 블록 추가입니다. 여기 이제 블록 추가고요. 아까 제가 주피터는 글 쓰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코드 블록을 추가하시면은 말 그대로 파이썬 소스 블록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코드 작성 시 유의사항이요. 블록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행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프린트 C라고 했다. 자, 프린트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에러 나요. 에러 내용은
C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C라는 변수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위에 코딩만 하고서 여기 실행을 안 시켰거든요. 실행을 안 하면 괄호는 안 커지네. 여기 왼쪽 대괄호에 숫자가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실행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실행 순서거든요. 자, A랑 B라는 변수를 만드는 블록을 실행하고 숫자가 5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 그 다음에 위에를 실행해요. 그럼 여기가 6이 됐죠. 그리고 밑에 프린트를 실행해요. 결과 나오죠. 코드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실행 순서가 중요한 거야. 코드 순서는 내가 그냥 보기 이쁘자고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번호에 따른 실행 순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블록이 서로 쪼개져도 이전 변수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A랑 B를 만들고 밑에서 C는 A 더하기 B 했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블록을 지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변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코딩했던 변수는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를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피터를 재부팅 하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여기 재시작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면은 싹 다 재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실행하면은 에러 나겠지. 왜냐면 C라는 변수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 짜는 것처럼 전체가 한꺼번에 실행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실행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재시작 전까지는 이전 실행 내역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을 삭제하더라도 변수 값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마크다운이라는 거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동안 수업 자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필기 내용을 적고 뭐 대부분 주석으로 설명하겠지만 이제 실습 파일을 미리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 파일들을 제가 PDF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동안은 이제 거의 코드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듣는 거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조금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막 키보드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전 수업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 앞에서 코딩하면은 열심히 따라치는 식으로 대부분의 코딩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전달에도 그랬나요? 뭐 어쨌건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날 수업의 질은 순전히 각자 타이핑 속도에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 시간하고 실습 시간을 확실히 나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코드는 그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작 직전에, 혹은 아니면은 일단 코드 리뷰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실습 시간 할애 직전에 단톡방으로 배포를 다 할 거고요. 그거 보시고 각자 하시면 주어진 시간 동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수업 시간 안에 다 못해도 자료는 배포되니까 각자 시간 좀 할애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초반부는 실습 시간 과하다 전체적으로 실습 시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왜냐면은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주피터는 이런 식으로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설명에 부합되는 소스를 같이 넣을 수 있어서 코딩 관련된 책
집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는데 마크다운이 책을 집필할 때 사용하는 HTML의 요약본이에요. HTML을 안다고 했으니까 설명하기 쉽겠다. 자, 지금부터 마크다운 설명 시작할게요. 요거는 별도로 파일 하나 만듭시다. 그 전에 자, 블록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ESC 눌러서 이동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서 M을 누르면 마크다운 블록으로 바뀌어요. 다시 Y를 누르면 코드 블록으로 바뀌고요. M하고 Y예요. 자. 샵을 쓰고요. 한 칸 띱니다. 그리고 얘는 1수준의 제목입니다. HTML로 치면은 H1 태그에 대응됩니다. 자, H 시리즈 H1부터 몇 가지 있죠? 네, 얘도 샵 6개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보이는 게 조금 안 이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이래요. 자, HTML에서 그냥 띄어쓰기 하나 하거나 엔터키 한 번 치면 줄 바꾸면 되나요? 안 되죠? 그쵸? 단순 줄 바꿈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쵸? 두 줄 바꿈은 지금 여기 하고서 두 줄 바꿨죠? 두 줄 바꿈은 P태그 효과예요. 즉 새로운 문단을 만들어요. 한 줄 바꿈은 적용되지 않고 두 줄 바꿈은 문단을 새로 만든다고요. 자. 1로 대동단결.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넣어주긴 하는데 순서 있는 목록. 이렇게요. 자, 중간에 탭 써갖고 이렇게 들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이렇게 넘버링을 넣어주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 바뀌고요. 빼기 기호. 순서 없는 목록. 얘도 탭키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섞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목록 사용하실 수 있고요.
HTML 태그 중에 그 블록큐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인용문 태그라고 부르는데, 괄호를 하나 쓰고요. 이 영역은 인용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디서 베껴온 글, 복사한 걸. 인용문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표를 만들어줘요. 표 만들기. 자,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요. 여기 텍스트 넣고 소괄호를 열고 웹페이지 주소. 링크를 만듭니다. 네, 클릭했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요. 원래 HTML이 등장한 그 배경이요. 논문 작성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용으로. 그래서 HTML의 원래 기능은 책에 목차 만들고 책에 본문 집어넣고 그런 용도예요. 나중에 CSS가 등장하면서 디자인을 넣기 시작하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멀티미디어가 가능해지긴 했는데 원래 기능은 이게 HTML의 원래 목적에 가장 근접한 거예요. 자,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하나 받았어요. 이름 복잡하니까 아무렇게나 좀 이름을 좀 바꿀게요. 느낌표를 붙이고요. 링크랑 똑같이 들어가요. 그림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이미지 경로를 넣습니다. 실행하면 거기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사이즈를 조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자, 근데 얘가 HTML의 요약본이라 그랬죠? 여차하면 HTML 그냥 쓰세요. 그럼 HTML도 먹습니다. 자, 주피터를 흔히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 책 쓰는 분들이 많이 써요. 실제로 집필할 때 많이 써요. 역다운표 3개. 콧다운표 아닙니다. 역다운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ESC 키 밑에 보면 물결 키 있죠. 그 밑에 보면은 다운표 역방향으로 생긴 거 하나 있어요. 걔가 역다운표예요. 역다운표 3개를 쓰고요. 자, 이걸 코드블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자, 위쪽에 있는 역다운표 뒤에다가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을 작성하면요. 컬러링이 돼요. 코드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단축키 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다운표 하나로 감싸주면은 거기만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해줘요. 자, 마크다운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사실 이게 다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는 그 배포하는 실습 코드 위주로 이제 그 여기 학원에서 해결을 하세요. 왜냐면 코딩하다가 에러 나면 그건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각자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코드 위에다가 그날 수업 내용을 각자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교환하고 코드하고 따로 놀면은 별로 효과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그 파일 자체가 여러분들 참고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주피터 사용 방법 요약. 큰 제목 수업 준비.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마크다운 설명.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내가 실습한 내용을 볼 때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야 되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긴 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식됐으니까 이거보단 그래도 낫죠. 자, 요거는 이제 같이 진행하세요. 필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합시다. 크롬 브라우저로요. 다른 브라우저 안 됩니다. 어차피 크롤링 하려면 크롬 써야 돼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 웹스토어 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웹스토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피터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 뷰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미 설치해놔갖고 여기 삭제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옆에 버튼 설치 버튼 있을 거예요. 눌러서 설치하세요. 주피터라고 검색하시면 주피터 노트북 뷰어라고 있습니다. 학점 프로그램을 주관하라는 말씀 맞죠? 네, 맞아요. 예. 제 구글 아이디에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상관없는 문제죠? 네, 상관없어요. 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크롬 브라우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 팩트를 쭉 깔 수 있어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퍼즐 조각처럼 생긴 거 있을 거예요. 걔를 누르시면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 뷰어에 있는 이 핀셋을 활성화시키세요.
그럼 여기 위에 아이콘이 생겨요. 자, 얘를 누른 다음, 그럼 이제 요 아이콘 생긴 걸 누른 다음에, 어드밴시드 옵션스를 누르세요. 자, 지금 진행하는 과정 다 녹화되고 있어요. 자, 어드밴시드 옵션스를 누르시면은, Allow Access to File,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줘야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쭉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 URL에 대한 액세스 허용이라고 있죠. 요거 체크하세요. 네, 요거는 한 번만 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할 필요 없으니까 물론 컴퓨터가 바뀌면 해야겠지만 혹시 컴퓨터 포맷하는 거하고는 별개? 컴퓨터 포맷하면은 다시 깔고 다시 하셔야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크롬에서 준비는 다 됐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주피터 소스 파일이 있는 데로 가셔서요. 주피터는 확장자가 IPyMB예요. 파이썬하고 확장자가 달라요. 자,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저는 이거 연결 프로그램을 크롬으로 고정해 놓거든요. 이 주피터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주피터 파일을 확장자가 IPyMB인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여기 안 보이네. 다른 앱 찾기 갈게요. 다른 앱 찾기 해서 크롬을 찾아주면 돼요. 당연히 구글 폴더 안에 있겠죠? 자, 연결 프로그램에서 지금 여기가 열렸는데 여기서 구글로 들어갔어요. 크롬 안에 어플리케이션. 여기 크롬 있네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구글 밑에 크롬 밑에 어플리케이션. 거의 다 왔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이제 주피터 소스 파일을요, 더블 클릭하면, 아까 그 연결 프로그램 선택할 때 그걸 안 했네. 크롬하고서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IPyMB 파일 열기. 요거 체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열려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HTML을 대체하는 거라고.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바로 열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원할 때 인쇄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크롬에서 요거 그 메뉴 버튼 눌렀었잖아요. 그 마크다운은 HTML 태그의 간결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에 뭔가 CSS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테마에서 원하는 걸로 바꾸셔도 돼요. 본인이 보고 싶은 걸로. 이거는 각자 취향껏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저것 바꿔봤더니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기본이 제일 낫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습 자료가 그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내용 확인할 때마다 비주얼 스튜디오 계속 키우면 좀 귀찮잖아요. 바로 열어갖고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구성해 놓고 진행하면 될 겁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표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단톡방 초대를 받았거든요. 자, 지금 작성한 파일 단톡방에 올렸으니까요. 각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우리 반 단톡방 맞죠? 제가 아까 초대받았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자료는 계속 이렇게 설명한 내용, 설명 끝나면 이렇게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따라치는 거는 본인들이 조절하세요. 따라치다가 설명 놓치는 게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근데 또 아무것도 안 치면은 졸리기도 하니까 제가 필요할 때는 이거는 좀 따라 하세요 라고 중간중간에 템포 조절을 좀 해요. 파일이 안 열려요? PDF가 깨졌어. 아, 그러네. 다시 바꿔야겠네요. 이게 한 건 PDF가 이러더라고요. 자, 다시 PDF로 저장. 오케이, 이번엔 잘 열리는 거 확인했고요. 지우고 다시. 예, 다시 받아보세요. 식사 시간이 12시 20분부터 1시까지라고요? 12시 20분부터 1시 10분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10분 더 잡아먹었으니까 오늘만 10분씩 늦춰서 점심시간 합시다. 그러면은 1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식사 시간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 더 쓰셔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네. 저도 이 근처에서 거의 한 3년 전까지 집이 이 근처였거든요. 근데 밥 먹으려면 빡세요, 이 동네. 시간 내에 먹으려고 하면 최악이다. 자, 식사합시다. 예. 예. 예.